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척추센터입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추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협착증의 주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척추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척추 협착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척추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관절입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면 무릎만 아픈데 허리 관절이 안 좋아지면 왜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엉치, 다리로 방사통이 생기고 심하면 하지마비 증세가 보행장애 등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척추로는 머리로부터 발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척추의 구조를 보면서 퇴행성 변화가 어떻게 요추 협착증을 일으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척추로 지나가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경입니다. 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 것이 협착증입니다.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로 수분이 빠지고 탄력성이 저하되면서 높이가 낮아지고 돌출이 되고 이로써 디스크 주변에 뼈가 자라나면서 척추를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척추관 뒤쪽에는 황색인대도 비우해지고 후관절도 관절염으로 뼈가 비대해지면서 신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바와 같이 척추관이 디스크, 황색인대, 후관절 등에 의해서 앞뒤로 꽉 조이게 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협착증의 종류에는 추간공 협착증도 있습니다. 추간공은 다리로 가는 신경이 척추 각 레벨마다 좌우로 빠지게 되는 구멍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퇴행성으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추간공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공간이 줄어들고 후관절의 비대와 인대 비우 등으로 추간공이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이 추간공 협착증은 그림에서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요추 협착증은 가운데 중심 척수가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과 신경 가지가 나가는 추간공에서 눌리는 추간공 협착증이 있습니다. 우선 요추 협착증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요추 디스크의 증상과 동일합니다. 결국 주 증상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모두 허리 통증, 엉치나 다리의 방사통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다르고 협착증에만 특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파행이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허리 요추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고관절 엉치 부위, 허리 아래쪽으로의 통증, 그리고 허벅지나 종아리, 발로의 방사통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협착증의 고유 증상인 파행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심해졌을 경우에는 마비 증상으로 발과 다리 쪽의 감각 이상과 근력 저하가 발생될 수 있고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허리 협착증 증상은 허리 엉치 통증입니다. 심하지 않은 협착증 환자분들은 주로 2부에 불편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약물 주사, 물리, 도수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있습니다. 협착증이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척추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이때 허벅지, 종아리로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허벅지 쪽에만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허벅지나 종아리, 발까지 방사통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추나 엉덩이 쪽, 허리 쪽 통증 거의 없고 종아리나 발 쪽 증상만 방사통이 심한 분들도 있으십니다. 신경이 눌리는 정도와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요추,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 등의 부위의 통증이 그리고 방사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모든 부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 중에 특정 부위만 유독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추 협착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파행이 있습니다. 협착증에 의한 파행은 디스크가 심해서 발생되는 요통, 방사통으로 통증으로 못 걷는 증상과는 다릅니다. 파행은 주로 서서히 진행되면서 악화되는 증상으로 초반에 걷기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걷다 보면 엉치나 다리로 방사통이 생기고 당기고 저려서 쉬어야 되는 증상입니다. 또 쉬다 보면 괜찮아지셔서 다시 걷는데 또 걷다 보면 또 쉬어야 되고 이런 증상이 파행입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터진 경우에도 급작스럽게 마비 증상이 발생될 수 있지만 협착증도 마찬가지로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중앙의 주신경인 신경관이 눌리면서 다리로의 마비와 보행장애, 대소변장애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착증에 의한 마비는 주로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서히 발생되게 되긴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한계점까지는 마비 증상이 거의 잘 모르시다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디스크와 협착증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추의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로 요추의 뼈의 배열과 간격 등으로 전반적인 요추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과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나 마비 등의 심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인 약물, 물리도스, 신경차단술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착 질환의 정확한 진단은 MRI입니다. MRI를 촬영해야 협착증의 발생 위치와 협착증의 정도, 그리고 심경 압박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오래 반복되시거나 통증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극심하거나 파행이 심해져서 점차 안 쉬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 또는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MRI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즉, 요추 협착증의 최종 진단은 MRI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MRI와 더불어 사용하는 진단으로는 CT와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CT는 뼈를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 전, 수술을 더 잘하기 위해서 CT로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질환의 경우에선 뼈 위에 디스크, 인대, 신경 주변의 조직들이 석회화되면서 뼈처럼 CT로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MRI에 CT를 추가로 검사합니다. 신경전도, 근전도는 요추 협착증의 하지 방사통을 주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고관절, 무릎, 발과 다른 부위의 질환과 감별을 하거나 요추 협착증이 여러 부위에 있는 경우에 주증상 레벨이 MRI상으로도 애매할 경우에 어디가 주증상 레벨인지 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이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척추관 협착증만, 또 어떤 분은 추간공 협착증만 심한 분들도 있고, 척추관과 추간공 협착증이 다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협착증이 한 개의 척추 레벨만 있는 분들도 있고, 3-4군데 이상의 여러 레벨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척추관 협착증을 보면 그림에서 좌측에 척추관 협착증의 1단계로부터 우측의 4단계까지 정도의 차이가 보입니다. MRI 소견을 보게 되면 1단계는 거의 신경관 안에서 신경 다반들이 다 확인이 되고 내적 쇠액이 있는 공간이 하얗게 보이는 정도로 신경 압박이 경미한 단계부터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신경 다발이 점차 구분이 안 되고 신경관이 좁아지다가 4단계에서는 아예 신경 자체가 심하게 눌려서 구분이 안 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3, 4단계 정도가 진행이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시고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추간공은 다리로 가는 신경이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퇴행성 변화로 이 부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눌리게 되는데 심한 경우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자체가 거의 막힐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추간공 자체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보이고 신경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인지 추간공 협착증인지 한 군데인지 여러 군데인지 또 정도가 중간 정도인지 심한지에 따라서 시술과 수술의 종류와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추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진단,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